자,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 0,-3인 꼭지점이 2차 함수 그렸어. 그래서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은 값, 2 넣은 거 마이너스 2 넣은 값 같은 값, 5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5 넣은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함수에다 얘네 같은 경우는 함수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값이랑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값이 같아. 왜냐하면 이 2차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하고, 우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봐. 어떤 함수가 있어. y는 펑션 x.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y축으로 대칭할 거야. y축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y는 펑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금 이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함수에다가 그냥 함수 그래프랑 얘를 y축으로 뒤집은 함수 그래프가 같은 함수입니다. y 대신에 넣어줬을 때 식이 성립해. 즉 f함수에다가 x를 넣은 값이랑 f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 같아. 우함수를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표현해주는 방법, 펑션 x가 펑션 마이너스 x랑 같다. 자, 얘네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2차 함수는 y축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x축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즉 x축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ax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우함수가 됩니다. 또 하나 y는 x의 4제곱 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얘기할까? 얘 4차 함수인데 아직 그래프는 몰라. 얘네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네 y축으로 접었을 때 그대로 일치해. 4차식이랑 2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얘네들은 2차식이랑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항이라는 건 0차식. 0은 짝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다항함수에서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함수가 돼버립니다. y축 대칭인 함수가 돼. 자, 요번에는 이런 거 볼게. 아직 이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f함수는 x의 세제곱 점을 찍어서 그리겠습니다. 0 넣었더니 0이고 1 넣었더니 1이고 2 넣었더니 8이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래서 걔네들을 이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x에다가 1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x에다가 2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값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생각해 봐봐. 얘네들을 원점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 x 앞에 y 앞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펑션 마이너스 x를 구할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붙일 거야. 그럼 봐봐라. 얘 마이너스 날리면은 지금 얘 3승하면 얼마? 마이너스 x의 3승이야. 아, 펑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3승이고 펑션 x는 x의 3승이 됩니다. y는 펑션 x 함수하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마이너스 y는 펑션 마이너스 x 함수하고 같은 함수가 돼.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펑션 마이너스 x고 y 대신에 연립해주면 이런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수에다가 x값 넣은 거랑 얘를 원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펑션 마이너스 x랑 같더라. 그래서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기함수.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선생님은 지금 y는 x 3승이라는 3차 함수를 얘기했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 얘네들이 x 3승 마이너스 x야. 얘네들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져.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 y는 x의 3승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네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0,1을 지나고 그려져.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 아닙니다. 이거는 0,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특징을 보면 상수항이라는 건 뒤에 0차식이 숨어져 있던 거야. 3차식, 0차식이었어. 홀수 차수, 짝수 차수야. 그래서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었던 겁니다.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니었던 거야. 얘네 같은 경우는 3차식, 1차식,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랬더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야.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는 녀석은 다항식에서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기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거 지금 두 가지 공부한 거야. y축 대칭인 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 또 하나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과학 시간에 파도의 높이가 뭐 해수면의 높이가 파도가 침해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또는 뭐 이거 조수간만의 차 이거 할 때도 공부했습니다. 밀물 썰물. 밀물했다가 썰물했다가 밀물했다가 썰물했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뭐 진폭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이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 파고, 파저, 진폭, 주기.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오케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삼각함수. y는 sin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sin 0. sin 0은 0이고, sin 90도는 1이 됩니다. sin 180도는 0이 되고, sin 270도는 마이너스 1이 되고, sin 360도는 0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주기함수.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뭐 sin x 그래프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입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를 1, 2, 여기를 3, 여기를 4, 여기를 5, 6, 7, 8이라고 얘기할게. 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 그 다음은 또 몇 넣었을 때, 9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습니다. 4칸씩 건너뛸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와. 함수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2 넣었을 때도 같고 4 넣었을 때도 같고 6 넣었을 때도 같아. 근데 그래프를 보면 0 넣었을 때 값은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또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건 4 넣었을 때야. 그래서 함수에다가 4 넣었을 때 또 같은 값 나오고, 올라가면서 0이 나오는 거는 8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4씩 건너뛸 때 계속 같은 값이 나와. 얘네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함수에다가 x 값을 넣은 거랑 함수에다가 x 플러스 4를 넣은 값이 같아. 0 넣어주면 0 값이랑 4 값이 같아. 1 넣어주면 1 값이랑 5 값이 같아.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 펑션 x가 펑션 x 마이너스 4랑 같다라고 얘기해도 돼. 함수에다가 5 넣어봐봐. x에다 5 넣으면 펑션 5가 펑션 1이랑 같아. 5가 1이랑 같아. 9 넣어봐봐. 펑션 9가 펑션 5랑 같아. 펑션 9가 펑션 5랑 같아. 그래서 뒤에를 플러스 4로 표현해도 되고 마이너스 4로 표현해도 됩니다. 주기함수라고 얘기하고,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함수에다가 x 값을 넣은 거랑 함수에다가 x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값이 같을 때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기는 얼마? 주기는 알파가 됩니다. 주기는 알파. 알파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함수, 주기함수였던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쉬운 그래프를 가지고 하자. y는 f 함수는
x-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인? 2,0인 2차 함수였던 거야. 그럼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랑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몇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값입니다. 1 넣었더니 1이고 3 넣었더니 1이야. 함수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어떤 값?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고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함수에다 뭐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 자,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얘네 2차 함수는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거야.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거고 얘네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2-x 값이 f2 플러스 x 값이랑 같다. 2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 2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던 겁니다. 표현해주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하고 3 얘네들 1 더하기 3을 2로 나눴어. 얘네들의 중간값은 2였던 겁니다. 0하고 4 얘네들의 중간값 0하고 4를 더하고 2로 나눴더니 걔네들은 2였던 거야. 마이너스 1하고 5 얘네들의 중간값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2였던 거야. 2-x, 2 플러스 x 둘이 더한 다음에 둘이 더했더니 4고 얘네들이 2로 나눴더니 2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얘기하고 x는 알파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펑션 알파 마이너스 x가 펑션 알파 플러스 x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 예를 하나 들 텐데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펑션 x 플러스 1이 펑션 x 플러스 5랑 같다. 주기함수를 나타낼까? 직선대칭을 나타낼까? 얘는 주기함수를 나타냅니다. x에다가 0 넣어보면 f1은 x에다 0 넣어서 f5 x에다 1 넣으면 f2는 x에다 1 넣었더니 f6 f3은 그러면 잠깐만 1 넣었지? 2는 6 맞지? f3은 F7 4칸씩 건너뛸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같은 값이 나와요. 얘네들은 주기함수를 얘기합니다. 주기가 얼마짜리? 4짜리. 이거 봐봐 한번. F 마이너스 X가 F X 플러스 4랑 같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직선 대칭을 얘기합니다. 차이점 봐봐. X에다 0 넣으면 F0이 F4랑 같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f3이랑 같아.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볼게. f2는 f2야. 괜찮아? x에다가 1 넣어볼게. x에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f3이랑 같아. 괜찮아? 1 넣었어? 5랑 같아. 그럼 봐봐. 얘네 지금 문제 보니까 선생님 0 넣었을 때랑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요.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칭이었던 거야. 뭐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겁니다. 얘네들을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양이 바뀔 꼭 이 모양으로 안 나와. 지금 x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얘기했잖아. 꼭 저 모양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얘네 증명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저분할 때는 뭐 해주는 거?
치환해주는 거,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주면 좌변 ft는, 우변은 x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얘는 t에다가 4를 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주기가 4짜리 함수구나.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f-x가 fx 플러스 4랑 같다. 그래서 자, 주기함수하고 x는 알파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구분할 때는, 얘네 둘을 구분할 때는 이게 주기야 아니면 축대칭이야, 이걸 구분할 때는 얘 보면 됩니다.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주기함수 표현이야. 얘 봐봐. 얘 x 앞에 양수고 얘도 x 앞에 양수야. 부호가 같아. 그럼 주기함수 뜻하는 걸 거야. 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x 앞에 부호가 달라집니다. x 앞에 부호가 이런 식으로 달라질 때는 축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x 앞에 부호가 얘 마이너스 x였고 얘는 x 플러스 4였어. 아,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네들 축대칭이구나. 축을 찾는 방법은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더해. x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4를 더해. 얘네들의 중간값. 그래서 2분의 4, 2가 축방정식이 되는 거. 수능까지 가는데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이제 수능까지 가는데 계속 쓰는 함수를 표현해주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우리가 킬러 문항으로 보게 될 22번하고 30번 문항을 보면 지금 고1이기 때문에 21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지만 이제 22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 될 거야. 고3 때는. 1번부터 21번까지는 수원 수투입니다. 22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8문제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미적분, 아니면은 기하, 아니면 확률과 통계, 얘네들이. 그래서 킬러 문항은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 23번부터. 그래서 8문제, 22문제. 그래서 22번하고 30번이 킬러 문항이 되는 거야. 30번 킬러 문항, 22번 킬러 문항은 얘네들입니다. 함수를 표현해주는 방법들. 이게 단일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주어지고 얘네들이 뭐 이 규칙을 따라, 그 다음에 이 규칙도 따라, 그래서 뭐 x값 몇에서부터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 뭐 반복되는 거, 이런 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걸 찾는 거, 그 표현으로 얘네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또 하나,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거나 아니면 대칭해서 복사하거나 해가지고 뭐 미분이 불가능한 점, 아니면 함수 그래프가 끊어지는 점, 이런 점들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뭐 걔네들의 합을 구해라, 뭐 걔네들의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22번 킬러 문항이 그 문항입니다. 함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고, 얘네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보다 조금 빨리 수학을 나가는 방법은 절대값이랑 가우스랑 친해지는 겁니다. 절대값을 누가 더 많이 벗겨보고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2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 1, 수 2로 넘어가면 절대값이랑 같이 이 함수의 표현들을 이해하는 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구나를 빨리 캐치하는 거, 얘네들이 수학을 잘하느냐, 빨리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연습하는 거를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선생님 다시 할게. 자,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 우함수.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들만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그래서 y축으로 대칭인 함수들 그리면 돼. 2차 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자. 2차 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식 중에서 상수항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차식으로만 이루어진 거잖아.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기함수가 됩니다. 다음 2차식하고 4차식 더하면은 얘네들은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우함수야.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 그 다음에 3차식이랑 1차식 더하면은 3차 1차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함수입니다.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 2차식하고 1차식을 더하면 혼종이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함수다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2차식하고 4차식 곱하면 아니면 2차식하고 상수항은 짝수 차수였어. 2차식하고 4차식 곱하면 6차식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3차식이랑 1차식 곱하면 3차식하고 1차식 곱하면 4차식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1차식이랑 2차식을 곱하면 3차식이니까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는 기함수. 그 다음 주기함수 계속 반복되는 함수 주기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0에서 2까지 올라갔다 내려가. 뭐 절대값 전형적인 절대값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형태야. 2에서 4까지 또 이렇게 그려져. 두 칸씩 지나갈 때마다 계속 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그래프 주기함수라고 그러고 그 주기를 표현할 때 알파인데 x랑 x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같으면 주기가 알파인 함수. 다음 축대칭. 어떤 그래프가 x는 알파라는 직선에 대해서 y축의 평행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할 때 알파 마이너스 x, 알파 플러스 x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선생님 이제 네 가지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수능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데 마지막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4,2 요 사이에 어떤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런데 4에서부터 8까지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그려졌던 그래프가 여기에 똑같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8에서부터 12까지는 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또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게 모든 실수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뭐 연속이야.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평행이동까지 하는 형태. 지금은 대칭되는 형태 이렇게 봤었는데 평행이동에서 계속 일치하는 그래프 그리는 거. 또는 여기에서 면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면적이랑 뭐 여기까지의 면적의 합이 얼마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분 관계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분의 비중이 수능에서 적분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적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얘네들 면적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적분 계산값인데 이런 심화 문제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너희는 지금 요런 거를 넓이 구하는 것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너희 바로 윗세대까지만 해도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얘를 X축으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회전시키면 여기 밑에도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체가 되면은 부피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막 희한하게 생긴 항아리 모양이 될 거야. 그 부피 구하는 것까지도 했었습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근데 너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면서 적분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훨씬 간결해지고 우리 킬러 문항은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미분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야, 이젠 좀 지겹다. 절대값 그래프. 마지막입니다. 절대값 그래프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y는 펑션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펑션 x라는 함수.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 표현들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게. y는 뭐 할까? x제곱 뭐 하지? 1하고 3이 근이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1하고 3인 근인? 오케이.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fx가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얘기하려는 건 여기에 전체의 절대값 치는 겁니다. 함수 전체의 절대값 치는 거. y는 펑션 x 그래프 함수 전체의 절대값 치는 거. 함수 전체의 절대값 쳤을 때 어떻게 해주는 거?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면 x축 밑에 있는 거를 접어 올리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려지고 얘도 그대로 그려지고 얘를 접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플러스 3인데 함수 전체의 절대값치는 이런 표현들. 함수 전체의 절대값 쳤을 땐 x축으로 접어 올리면 돼.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면 돼. 다음은 x에다가 절대값을 칠 겁니다. y는 펑션 x인데 x값에다가만 절대값 칠 거야. 표현으로 보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y는 x제곱 지금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였는데 x에다가만 절대값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제곱이거든. 절대값 x의 제곱은 어차피 그냥 x제곱입니다. 표현할 때는 그냥 x제곱으로 표현될 거야.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때는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x의 절대값 쳤을 때 x가 양수였을 때 그래프를 y축으로 접어서 복사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요번에는 y의 절대값 치는 거. y는 펑션 x인데 y 값의 절대값 치는 거야. y 값의 절대값 치는 거야.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y에다가 절대값 치는 거야. 여기에 절대값 친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봐봐. 얘는 절대값을 벗겨서 나오는 값이 y값이기 때문에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y의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y가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 어차피 절대값 벗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y값의 절대값 쳤을 때는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부분은 이 부분,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x축으로 접혀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x의 절대값 쳤을 때 x가 양수인 게 y축으로 복사, y의 절대값 치면 y가 양수인 부분이 x축으로 복사였던 거야. 마지막 하나가 그래서 이런 형태. y에도 절대값을 치고 x에도 절대값을 치는 형태. y에도 절대값을 치고 x에도 절대값을 치는 형태. 대표적인 이 문제가 나왔었어.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y 이렇게 했더니 4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구하는 법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하는 법도 선생님이 알려줬어. x에다 0 넣으면 y값 2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돼. y는 풀마 2야. y가 0이면 x는 풀마 4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은 마름모 형태가 그려지는 거. 함수에서 보면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x의 절대값 치면 x가 양수인 게 중요했고 y의 절대값 치면 y가 양수인 게 중요해.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니까 x, y가 둘 다 양수인 1사분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도 복사해주고 y축으로도 복사해주는 거야. 그걸로 설명을 해볼까? 그걸로 얘네들을 설명을 하면 얘네들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니까 둘 다 양수일 때 1사분면, 즉 x 플러스 2y는 4다라는 직선 그릴 거야. 얘 직선 그리면 4,0,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쳤으니까 x, y가 양수인 이 부분이 x축으로도 복사가 되고 y축으로도 복사가 되는 거야. 어차피 나와봤자 이 마름모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마름모 형태는 x에다 0 넣었을 때 y에다 0 넣었을 때 간단하게 풀 수 있어. 1학년 지금 1학기 수학 상부터 공부를 했으면 모두 강조합니다. 선생님 모두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 경험을 해봤잖아. 함수 절대값 표현들 경험을 해봤잖아.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둘입니다. 얘네 둘. 그 중에서도 함수 전체의 절대값 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X축으로 접어 올린다. X의 절대값 쳤을 때 X가 양수였을 때 그래프를 Y축으로 복사한다. 솔직히 Y의 절대값이랑 XY의 둘 다 절대값은 이제 뭐 수능에서 출제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얘네들은. 오케이. 절대값까지 필기를 해놓고 봅시다.